안녕하세요. 안중근 바리스타입니다. 오늘은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커피 학개론 커피의 기원인데, 그러니까 바리스타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오늘 내용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다음 강의 때 순수 브루잉을 나가게 되니까 한번 빠르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기원. 종으로서 커피의 지역적 기원을 이해한다. 커피나무의 커피체리 생두씨의 이미지를 배운다. 농장에서 컵에 이르는 커피의 여정을 이해한다. 커피는 커피라는 작물에서 나는 과일의 씨앗이다. 체리잖아요. 이 작물에는 아라비카와 카네포라라고 하는 로부스타, 그러니까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종이 있다. 커피 종은 아라비카에서 기원했으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에서 기원했으며 열대 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다. 적도를 기준으로 북해기선, 남해기선이라고 하는 대개 열대 지방에서 자라게 되고요. 커피는 수확과 가공, 운반, 로스팅, 마지막 브루잉까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스타 했을 때 했었죠. 이렇게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색깔, 크기나 크기 차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배되는 어떻게 높이, 아라비카는 고지대, 로부스타는 저지대. 그 다음에 강수량, 카페인 함량 2배 차이 나고, 아라비카가 향미가 풍부하다는 게 여러 가지 맛이나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고, 향미가 밋밋하다는 게 쓴맛과 바디감이 좀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아까 얘기했던 커피 재배부터 커피 나무가 이제 열리는데 포도송이처럼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익은 것과 보통 익은 거 안 익은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5개 정도 따겠죠? 잘 익은 것만 따면. 이걸 핸드픽이라 그러죠. 핸드픽. 하나씩 따는 거. 스트리픽은 요 익은 부위를 그냥 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익은 것도 있고 안 익은 것도 있고 하겠죠. 이걸 스트리픽이고요. 그 다음에 머신으로 하는, 기계로 하는 거 다 털어버리죠. 쫙 털어서. 그러니까는 어느 게 가장 맛있겠어요? 당연히 핸드픽 한 게 훨씬 더 비싸고 맛도 있겠죠. 그 다음에 스트리픽, 머신. 기계로 했었을 때는 애매하잖아. 어느 때 해야 되나. 보통 익은 게 많았을 때, 10에서 20%, 10에서 20% 오버된 것들, 너무 익어버린 거, 좀 덜 익은 것들이 섞여 있는 때 한 번에 하겠죠. 그 다음에 외피와 과육을 제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파치먼트 상태로 하고요. 파치먼트 상태로 보관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받았다면 생두가 되는 거고요. 블렌딩을 한 다음에 로스팅을 해서 한 잔의 커피가 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품종과 가공이 센서리가 맛이죠. 맛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두 가지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종이 있는데, 이거를 알아두고 기본 맛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워시드 가공 방식과 내추럴 가공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체리에서 생두 상태로서 로스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리에서 생두까지 오게 되는 이 과정을 가공 방식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크게는 워시드 방식과 내추럴 가공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알아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는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두 가지 큰 종이다. 센서리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먹어보면 되겠죠. 운반하기 전에 체리에서 생두를 운반하기 전에라는 거는 수출이나 이제 팔아야 될 때, 실제로 그때 분리해야 되는데, 이때는 내추럴 방식과 워시드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가공 방식이 달라지면 맛도 달라진대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자세하진 않지만 대충 보면 알 수 있고, 아까 전에 이거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이거를 했는데, 이 소리에 묻혀가지고 제 목소리가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줄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따죠. 근데 보시면은 되게 잘 익게 했죠. 근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익은 것과 안 익은 것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세 가지, 아까 전에 핸드픽 있고 스트리픽 있고 기계 수확인데, 이거는 핸드픽이죠. 익은 것만 잘 골라서 하는 핸드픽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넘기면은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다음으로 넘어갈까봐 함부로 못 건드리세요. 많은 분들이 해서 이건 이제 실제로 펜 로스팅처럼 볶는 건데 이거는 이거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로스팅이 할 수 있는데 막상 가면은 또 맛있겠죠? 왜냐면 이제 분위기가 또 이제 색다른 맛이니까 뭐 퀄리티가 좋네 안 좋네를 평가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또 옛날 방식의 그 맛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로스팅으로 보면은 퀄리티가 있을 수가 없죠. 아까 수확한 걸 가지고 불순물 제거해 주는 거예요. 또 선별 작업을 또 하죠. 여기서 얼추 봐도 또 아닌 것들이 좀 있고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골라내 주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이제 재미난 게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안 익은 것들 다 골라내 줍니다. 골라내서 가는데 또 떨어지네 또. 다시 되게 많이 골라서 해주니까 이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이걸 덜하면 퀄리티가 낮아지고요. 그러니까 같은 커피들에도 손이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커피 퀄리티가 확 달라져요. 아까 그 체리 상태에서 그냥 말려주면 이게 내추럴 방식이에요. 2, 3주 정도 바짝 말려줍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부셔질 정도로 말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나중에 도정이라는 걸 할 때 깨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보시면 블루베리처럼 잘 익었죠. 그러니까 손으로 뭐 막대기나 이런 걸로나 뒤집어 주는 걸로 뒤집어 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겉과 안이 다 익도록 안에 묻혀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습기가 많아서 썩을 수 있으니까 항시 뒤집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래야 이렇게 바짝 말르면 요 그 체리 안에 있던 게 그 씨앗에 쪽쪽 들어가겠죠. 그게 내추럴 방식이고 이건 워시드 방식. 딱 봐도 익은 거 안 익은 거 많이 섞여 있죠. 네. 완벽하게 해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또 이제 그 업체마다 이걸 또 선별하는 기준이 있어서 또 자기만의 노하우로 익은 것과 아닌 것도 골라내는 게 있으니까 저희는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면 좋아진다.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디펄팅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커피 체리하고 과육하고 이 그 씨앗 파치먼트에서 무실라지가 있는 그 상태로 분리해내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바리스타 때 기본적인 그림으로 설명했으니까 그림에서는 그냥 그런 건가 하고 바리스타 한번 보고 오신 분들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딱딱한 막으로 쌓여 있는데 이 속과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무실라지 상태로 계속 헹구면서 걸러내주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껍질들은 또 헹궈내면서 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 디펄핑이나 실제 로스팅까지 체험해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팔당에도 있고 뭐 이천에도 있다고 그러고 여러 군데 있는데 뭐 저희는 수강생들하고 한 번씩 가는데 여러분도 이제 가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소개해 드릴게요. 워시드 방식은 디펄핑 작업, 그러니까 겉에 껍질의 과육을 벗겨내면 이렇게 큰 실로에다가 집어넣고 발효라는 과정을 거쳐요. 발효라는 과정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김치 담그는 거랑 똑같아요. 이 발효 과정이 집집마다 다 농장마다 다르잖아요. 맛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똑같은 김치나 재료를 써도 어떤 발효를 거치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듯이 이것도 좀 노하우적인 게 좀 있어요. 보통 24시간 전후로 하거든요. 이게 너무 되면 과발효가 되고 조금 덜 되면 뭐 충분히 산미나 개성이 안 나올 수 있겠죠. 네, 이거는 지금 이제 헹궈줘야죠. 발효가 되고 무실라지를 완벽하게 제거해주고 씻으면서 보내주는 곳이에요. 이거는 워터 채널, 물기를 계속 가면서 씻어내면서 계속 가지는 겁니다. 씻어내기도 하고 무실라지를 떨어내기도 하고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계속 헹구죠. 엄청나게 다수 작업입니다. 엄청나게 헹궈서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되게 맑을 때까지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파치먼트라고는 씨앗 상태가 되면 얘가 물이 젖어 있으니까 내추럴 방식에서 체리가 수분이 없을 때까지 바짝 말려주듯이 얘도 바짝 말려줘요. 뭐 수분율이 보통 10에서 13, 뭐 9에서 12, 그래서 9에서 크게는 13 정도까지 될 정도로 바짝 말려줍니다. 여기도 또 불순물을 걸러주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두가 아니고요. 파치먼트라고 하는 딱딱한 막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바리스타 때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pretty much continuously during that time. 바짝 말려줍니다. When the coffee's fully dried, it's bulked up into bags and stored in the warehouse. 그러면 또 이제 선별 작업을 This resting 계속 time is 해줘요. important for it to reach moisture 또 stability, 집어주죠. 잘 crystallization, 되라고. physical 그래도 이 체리보다는 얘가 훨씬 더 그 말리는 시간이 적겠죠. 체리는 과육이 다 들어가서 없애줘야 되는데 얘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적어요. 그 도정 작업. 아까 얘기했던 그 파치먼트에서 생두를 분리해내는. 얘는 워시드인데 내추럴도 똑같이 도정을 해주면 됩니다. 부셔져요. 그 정도로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두예요. 여기서 또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스페셜티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건데 손을 조금씩만 덜 가면 그냥 커머셜, 일반 커피가 되는 거예요.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한 잔의 커피가 되는데 실제로는 좋은 거는 다 수출하고 지금 남는 걸로 해서 드시겠죠.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죠. 이런 과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AST나 강사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기를 한번 해보는데 어떤 실기를 하느냐. 침출식, 침지식, 이거 뭐냐면 이거 담궈서 추출하는 거 있잖아요. 담궈두는 추출기구를 사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커핑도 담가두는 거죠. 커피를 맛보고 센서리, 뭐라 했어요? 맛 특성을 비교한다. 어떤 거?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커피를 맛보고 어떤 방식으로 추출해서 침지식, 보통 클레버도 되고요. 프렌치 프레스도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커핑도 요 즈음에서 브루잉을 하게 되면 브루잉 자체로 맛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한 산지의 워시드 내추럴 가공 방식. 그래서 맛의 차이가 진짜 어떻게 나는지. 뭐 인도네시아의 워시드와 에티오피아의 내추럴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예가체프의 커피를 워시드와 내추럴 커피를 해서 맛 비교를 해야 이게 같은 체리들에도 워시드 방식하고 내추럴 방식에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어느 나라 커피야 맞추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내추럴 커피야. 이건 워시드 커피야. 그걸 아는 게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딱 그 티나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알아도 대단하신 거고요. 앞으로 공부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딱 먹었을 때 이건 아라비카야. 이건 로부스타야. 그거를 알면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먹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보면 됩니다. 그 강사님께서 잘 준비해 주실 거예요. 비교 평가를 위해서는 제공되는 워크시트를 이용한다. 워크시트라는 게 우리가 브링을 하면서 계속 사용하게 될 시트입니다. 이걸 받게 되는데 만 노트예요. 적용 변수는 뭐냐면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시험 볼 때 이걸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아라비카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로부스타 맛 차이. 그럼 여기다가 뭐 여기 이걸 뭐 어느 거가 아라비카 로부스타인지 모르게 해놓으면 맛을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추럴 커피야 워시드 커피 할 거야. 이렇게 맛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해주셔도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게 뭘 평가해? 한 잔의 컵에서 아로마, 향, 맛, 플레이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맛, 바디, 오일감 아니죠. 왜냐면은 브링에서 필터를 거치는데 오일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오일을 평가한다고는 하지만 뭐 우리가 그 바리스타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농도, 뭐 풍부함 여러 가지를 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색상. 색상은 뭐 캐릭터, 컬러 아니에요. 진짜 색이에요. 색. 얘가 진하게 내려졌네, 연하게 내려졌네, 보통으로 내려졌네. 이거를 보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아니 이거 한 잔의 컵의 특성을 보는데 무슨 애프터를 차라리 보던지 하지 무슨 이거를 봐라고 하는데 이 브링을 여기서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우리가 맛평가는 센서리나 이런 데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할 거고 이제 브루잉 추출에 관한 것만 보기 때문에 너무 세분한 것보다는 추출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든 거니까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체크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문제풀이가 있어서 바로 넘어갈게요. 커피 학계로 이제 신선도인데 신선도는
우리가 이제 바리스타 때도 똑같은 거예요. 커피를 그러니까 로스팅을 마친 커피는 이상적인 보관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신선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분쇄 후 최대한 빨리 브루잉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건가요? 우리가 바리스타랑 똑같아요. 커피의 방향족 화합물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여 결국 분해된다. 어떤 얘기일까요? 커피의 방향적 물은 화합물이 아니고 향. 커피의 향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여 결국 뭐요? 날아간다. 없어진다. 희미해진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로스팅을 마친 커피를 적절히 보관했다가 주문에 따라서 그라인딩해야 신선도. 그때그때 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게 되잖아요. 로스팅을 마친 커피는 산소와 빛 보관을 잘해야 된다. 신선하고 건조한 곳에. 로스팅을 한 커피는 분쇄 후 최대한 빨리 브루잉을 해야 되죠. 우리가 바리스타 때는 빨리 추출을 해야 된다. 같은 얘기죠. 실습. 바로 분쇄한 커피와 신선한 커피와 1시간 전에 분쇄해둔 커피 아로마 향 차이를 비교한다. 우리가 이제 바리스타 때는 똑같이 커핑이나 침지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바리스타 때는 브루잉이나 애소나 추출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왜냐면 브루잉 그때 나는 맛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브루잉에서 침지나 이런 걸로 한번 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브루잉에서 브루잉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직 브루잉을 안 나갔는데 이거를 브루잉으로 평가하면 너무 맛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지 방식으로 커핑이나 침지 방식으로 해주는 게 좋죠. 바로 분쇄한 커피와 1시간 전에 해둔 커피 추출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출기과 추출 변수 모든 걸 동일하게 해야만 비교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워크시트를 똑같이 작성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반적인 내용을 했고요. 문제풀이가 있어서 못 넘어가고 여기까지 해서 했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2강인데 1강에서는 뭘 배우는구나. 2강에서는 일반적인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다음 시간부터 순수 브루잉이에요. 이제 어떤 변수를 추출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나가는 거니까 다음 시간부터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빠지지 않고 꼭 복습해 두신 다음에 들으시면 훨씬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